안녕하세요. 스쿨톡톡의 토커 양한나입니다. 오늘도 강정훈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별별 토크를 함께 진행할 강정훈입니다. 네, 학부모가 궁금한 학교의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스쿨톡톡. 오늘 나와주신 분들부터 소개할게요. 오늘은 아버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정경남 아버님, 강창훈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아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인 건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아빠들이 궁금한 교육 이야기입니다. 자녀와의 소통과 양육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자녀들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된 딸아이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랑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 힘든 상황인데 어떠신가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은. 뭐 나름 좀 순탄하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아버님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딸 아들 다 그렇게 크게 겪진 않았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말대꾸나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딸은 장녀라 그런지 자기가 이렇게 많이 표출을 많이 안 하면서 자기가 많이 삭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인터뷰 뭐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뭐 우리 딸은 사춘기를 겪었었나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딸이 자기는 표출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분 다 자녀와의 소통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세 분은 자녀분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해 놨는지 궁금한데요.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냥 딸내미라고 되어 있는. 예, 예. 네. 정겹네요. 네. 선생님은요? 우리 딸이라고 해놨고요. 아들은 그냥 아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우리 아들은 아닌가요? 아들보다는 딸이 저는 또 장녀고 첫 딸이었었고 뭐 이래서 그 딸이 좀 약간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아들은 좀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데 딸은 좀 늦게 들어오면 제가 전화하고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약간 좀 더 정감이 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과연 아빠를 뭐라고 저장해 놨는지 혹시 아세요? 사실 요번에 요 질문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원래는 모르다가 그랬더니 예전에 원딜 차이라고 저를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원딜 차이? 그리고 최근에는 롤체플레라고 바꿨다고.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에서 못하는 친구를 놀릴 때 쓰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보고 이제 게임 같이 하면 아빠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뭔가 평소에 그래도 친밀감이 있으셨던 걸로 느껴지네요. 그것도 있고 창의력이 있어 보여요. 네, 왠지. 그러니까요. 아버님은 저는 딸이 엄마 남자친구라고 해놨고요. 와이프도 아빠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전화 온 거를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식으로 봐서 그래서 얼마 전에 바꿨대요. 친구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바꿨다고 하고요. 아들은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장을 하신 걸 보니까 또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자녀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딸은 믿음직한 가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뭐 어떤 자기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가끔 문의도 하고, 아들은 좀 친구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뭐 격이 없진 않은데 친구같이 해주고, 저도 또 아들을 친구같이 대하려고 하고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로 노력을 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님은요? 저번에 우연찮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같이 많이 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선생님, 그럼 이렇게 자녀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관계를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들께서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는 꼭 식구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평일에 저녁 식사가 안 된다면 주말 점심이나 주말 저녁은 꼭 식구가 외식을 하던 집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든 식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게끔 해요. 가족끼리 그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각자 받는 거에 대해서 또 해답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식사 자리로 많이 저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대화나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들쑥날쑥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노는 거를 많이 합니다. 취미 생활을 좀 같이 공유하는 편이에요. 뭐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딸하고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나누고 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어떤 게 1등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오늘도 수고 많았어. 2번,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3번, 항상 사랑한다. 4번,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자, 모두 좋은 말인데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게 1위일까요? 저는 2번이요. 2번이요. 잘하고 있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네. 저는 3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2번, 4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4번. 그쵸. 2번, 4번 좀 비슷해요. 2번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4번은 정말 잘했어. 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칭찬만 들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또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딸은 크게 뭐 잘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의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저는 훈육을 어렸을 때는 뭐 회초리도 좀 들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회초리를 드는 게 안 좋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좀 깨 있고 주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크게 뭐 애들을 뭐 크게 훈육을 심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고 잔소리 정도 그냥 그 선에서 저희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버님은요? 저는 그렇게 훈육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은 해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쭙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자녀들의 모범적인 아버님들이 지금 나오셨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예, 이제 저는 연령층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쉽사리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따끔하게 이제 훈육을 할 때는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안아주는 그런 장면들도 좀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이제 대화가 이제 가능한 시기죠. 그럴 때도 아들과 딸을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과 격려를 하고 나서 잘못을 분별해 주는 거, 딸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나서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들이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모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두 분께서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참여하게 되시면서 또 좋다고 느낀 점이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해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처음 학부모 총회 중학교 1학년 때 참여를 했을 때 인원 자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에 모이신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 빼고 다 어머님들이시기는 했는데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게 됐을 때는 뭔가 학교의 운영이 되는 상황에 학부모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더 잘 좀 이해하게도 되고 학교에서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혹은 그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그런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 모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후배가 됐는데 졸업생이고 그러니까 추천이 좀 했어요. 선생님은 또 네가 졸업생이고 그러니까 학부모로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이 좀 기여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권해 주셔서
들어갔다가 위원님들이 응원회에서 위원장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학생들 또 학년 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를 많이 알게 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해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양육과 교육은 엄마가 주도하는 집이 많아요. 요즘에 아빠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엄마들이 주도하는 아이의 양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님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는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이제 회사에 매여 있거나 이러신 아버님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과 접촉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어머님한테 주도권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아빠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직장에 매여 있고 또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그냥 자고 이러다 보면 그 정보가 적게 돼 있어서 엄마한테 그냥 많이 치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결과만 그냥 기다리는. 근데 그 과정을 모르면서 결과만 기다리기가 미안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역할이 없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뭐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내적 갈등 같은 게 좀 있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에 뺏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또 자기가 한 역할이 없으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내적 갈등 이런 거를 아빠들이 좀 많이 겪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엄마나 자제분들이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버지들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엄마 아빠의 교육관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혹시 그런 걸로 부딪히는 경우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거는 와이프가 다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이제 그 큰 틀에 대한 것만 또 물어봐요.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하는 거 좋을까 했고 세부적인 건 와이프가 주고 제가 그 중에 좀 걸러내면 이제 그거 갖다 최종적으로 내 식구가 다 모여서 딱 결정을 하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랑만 뭔가를 상의한다. 그러면 사실 아빠는 내심 좀 서운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는 제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친구같이 지내고 모든 걸 다 공유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그 영역으로 엄마와 딸의 관계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안 해도 돼서 편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고 또 그거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인 답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고민과 속마음까지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스쿨톡톡을 보시는 엄마 아빠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즘 좀 이렇게 학교에 참여도 좀 해보고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다른 모든 자녀들을 다 내 자녀처럼 생각은 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저 친구들도 또 누군가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길을 찾는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또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 결국엔 대화인 것 같아요. 학생도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트러블이 좀 적고 또 엄마 아빠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애들은 트러블이 적은데 결국엔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 선생님하고 제자 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저는 교육은 혼자 할 때보다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교육을 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별별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